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코파일럿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코파일럿의 핵심인 인포트 프로세스 아웃포트 구조부터 패스트 API 기반 실습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인포트 프로세스 아웃포트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요청 생성 루프,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 스트리밍 응답 구현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API 서버 구축과 웹 인터페이스 만들기까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시스템은 인포트 프로세스 아웃포트이라는 명확한 3단계 구조로 동작합니다. 첫째, 인포트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을 수신합니다. 둘째,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LLM이 요청을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마지막 아웃포트 단계에서는 생성된 코드를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모든 AI 코파일럿의 기반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것이 인포트입니다. 주방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는 것이 아웃포트입니다.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요청을 받아 AI가 처리하고 결과를 돌려줍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체계적으로 동작하는 것이죠. 이 코드는 코파일럿의 기본 클래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이니트 메서드에서 LLM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합니다. 이것이 핵심 처리 엔진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리퀘스트 메서드를 살펴보세요. 프리페어 프롬프트 메서드로 사용자 입력을 프롬프트로 변환하고 LLM 제너레이트로 응답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맷 리스판스로 결과를 정리해서 반환합니다. 이 세 단계가 핵심입니다. 코파일럿이 없던 시절의 개발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개발자들은 모든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반복적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도 매번 손으로 작성했고 비슷한 패턴의 함수도 일일이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마다 문서를 검색하고 예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었죠. AI 코파일럿의 등장으로 개발 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둘째로 실시간 코드 제안을 받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초보 개발자도 베테랑 개발자처럼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트허브 코파일럿, 커서, 에머전 코드위스퍼러 모두 이런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인포트과 아웃포트에만 집중하고 프로세스 단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품질 낮은 코드가 생성되거나 심각한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단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관리, 필터링 로직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력 있는 개발자와 그렇지 않은 개발자를 구분합니다. 이제 요청에서 코드 생성까지의 루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코파일럿의 핵심은 사용자 요청을 받아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LLM을 호출한 뒤 코드를 생성하는 반복 루프입니다. 마치 통역사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청을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생성된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코드 생성 루프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워스 리퀘스트로 사용자 요청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빌드 프롬프트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태스크와 컨텍스트를 조합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LLM 제너레이트로 LLM을 호출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익스트랙트 코드로 응답해서 코드만 추출합니다. 이 4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코드가 생성됩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조합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AI의 역할과 행동 방식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파이썬 전문가입니다와 같은 내용이죠. 둘째는 컨텍스트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코드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셋째는 사용자 요청입니다. 로그인 함수를 만들어줘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 요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품질 높은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컨텍스트 윈도우는 에러럼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최대 크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책상 위에 동시에 펼쳐놓을 수 있는 서류의 양과 같습니다. 책상이 작으면 일부 서류만 볼 수 있듯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으면 일부 코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GPT-4는 12만 8천 토큰, 클로드는 20만 토큰까지 지원합니다. 토큰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대략 4글자당 1토큰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한국어는 1지글자당 1토큰입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토큰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 월드는 약 3토큰이지만 안녕하세요는 약 5토큰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큰이 초과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우선순위 기반 컨텍스트 매니저입니다. 생성자에서 최대 토큰 수를 설정하고 컨텍스트 리스트를 초기화합니다. add context 메서드에서는 새 항목을 추가할 때 토큰 수를 계산하고 우선순위를 함께 저장합니다. aftermize 메서드에서는 우선순위 기준으로 정렬하여 중요한 컨텍스트가 먼저 유지되도록 합니다. 토큰이 초과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부터 제거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가득 찼을 때의 대응 전략을 알아봅시다. 첫째로 오래된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전 대화 내용 중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합니다. 둘째로 중요도가 낮은 컨텍스트를 압축합니다. 전체 코드 대신 핵심 부분만 남깁니다. 셋째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유지합니다. 현재 작업과 직접 관련된 코드만 포함시킵니다. 이런 전략을 적용하면 제한된 윈도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응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전체 응답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긴 코드를 생성할 때는 30초 이상 빈 화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즉시 텍스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코드가 한 글자씩 타이핑되는 것처럼 보여서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체감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코드는 비동기 스트리밍을 구현한 예제입니다. 에이싱 포문으로 LLM의 스트림 응답을 순회합니다. 각 청크가 도착할 때마다 일드로 즉시 전송합니다. 코드 블록을 감지하는 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틱 3개가 나타나면 코드 블록의 시작 또는 끝을 의미합니다. 인코드 블락 플래그로 현재 코드 블록 아닌지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 하이라이팅 등 추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패스트 API로 코드 생성 서버를 구축해봅시다. 패스트 API는 파이썬으로 REST API를 만드는 현대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높은 성능과 비동기 지원이 장점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API 문서를 생성해주고 타입 힌트를 활용한 데이터 검증을 제공합니다. 코파일럿 백엔드를 빠르게 구축하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패스트 API 서버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패스트 API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제목을 설정합니다. 피덴틱의 베이스 모델로 요청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프롬프트는 필수이고 랭귀지는 기본값이 파이썬입니다. 포스트 데코레이터로 포스트 엔드포인트를 만듭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코파일럿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프로세스 리퀘스트를 호출합니다. 결과는 JSON 형태로 반환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API 서버가 완성됩니다. 실시간 코드 전송을 위한 스트리밍 엔드포인트를 구현해 봅시다. 패스트 API의 스트리밍 리스판스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조금씩 전송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 센트, 이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벤트 소어스 API나 패치 API의 스트리밍 기능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웹사키트를 사용하면 양방향 통신도 가능합니다. 스트리밍 엔드포인트 코드입니다. 제너레이트 비동기 함수 안에서 코파일럿의 스트림 코드를 호출합니다.
각 청크를 SSE 형식인 데이터 콜론 내용으로 변환합니다. 줄바꿈 2개가 각 이벤트의 구분자입니다. 스트리밍 리스판스의 미디어 타입을 텍스트 지벤트 스트림으로 설정하면 브라우저가 SSE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생성되는 즉시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 웹 인터페이스의 핵심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첫째로 코드 입력 창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둘째로 생성 버튼입니다. 클릭하면 API를 호출합니다. 셋째로 결과 표시 영역입니다. 생성된 코드가 하이라이팅되어 표시됩니다. 추가로 언어 선택 드롭다운, 히스토리 기능, 복사 버튼 등을 넣으면 사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것은 코파일럿 웹 UI의 기본 HTML 구조입니다. 코파일럿 컨테이너 div 안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텍스테리어 태그로 프롬프트 입력창을 만들고 플레이스홀더로 안내 문구를 표시합니다. 버튼 태그의 앙클릭에 제너레이트 코드 함수를 연결합니다. 프리와 코드 태그로 결과 영역을 만들고 랭귀지 파이산 클래스로 하이라이팅을 준비합니다. 이 구조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프로덕션 환경 배포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째로 API 키 보안입니다. 절대로 코드에 직접 넣지 말고 환경 변수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청 제한입니다. 레이트 리미팅을 적용해서 과도한 요청을 방지합니다. 셋째로 에러 핸들링입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한 처리를 포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꼭 챙기세요. 성능 최적화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캐싱을 추가하면 동일한 요청에 대해 속도를 10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리디즈나 인메모리 캐시를 활용하세요. 둘째로 자주 사용되는 프롬프트 패턴을 미리 저장해두면 효율적입니다. 셋째로 응답 결과를 캐싱해서 중복 LLM 호출을 줄이세요. API 비용도 절감되고 응답 속도도 빨라집니다. 아웃포트 단계에 코드 검증을 추가하면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문법 검사를 자동화합니다. AST 파서로 구문 오류를 체크합니다. 둘째로 보안 취약점을 스캔합니다. 밴디트 같은 도구로 위험한 패턴을 감지합니다. 셋째로 코드 스타일을 체크합니다. 블랙이나 플레익 파르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검증 단계를 거치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코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코파일럿 아키텍처의 핵심은 인포트 프로세스 아웃포트 구조입니다. 프로세스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컨텍스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로 토큰 한계를 극복하고 스트리밍 응답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패스트 API로 빠르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파일럿 아키텍처의 핵심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포트 프로세스 아웃포트 구조와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 스트리밍 응답 구현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AI 코파일럿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